네, 안녕하세요. 민군입니다. 오늘도 PD님께서 Q&A를 엄청나게 모아주셔서 한번 답변 드리는 시간을 또 준비해 보았습니다. 바로 가시죠. 저는 상품명 지을 때 항상 띄어쓰기가 고민되더라고요. 민구님은 상품명 작성하실 때 띄어쓰기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영상에서 종이깔창이라고 하면 민구님은 모든 키워드를 다 띄어서 쓰셨는데 저는 보통 일회용, 위생, 종이깔창, 대여볼링화, 군화인솔, 등산 이런 식으로 붙이기도 띄기도 해서 나름 글자 수를 줄이고 이렇게 작성해도 볼링화 깔창 이런 식의 키워드도 인식한다고 하는데 민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요거는 정말 깊게 들어가자면 이제 형태소라는 게 필요해요. 형태소라는 걸 좀 분석하는 게 필요한데 이거는 또 형태소만 따지고 파고들면 요건 또 엄청나게 길게 나오니까 오늘은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이버에서는 띄어쓰기랑 상관없이 네이버에서 알아서 형태소라고 하는 요 네이버에서 기준으로 정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두 단어로 보이는 것도 형태소에 따라서는 한 단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띄어쓰기랑은 상관없이 형태소가 다르다면 네이버에서는 얼마든지 결합을 해주고 앞뒤로도 해줍니다. 많이 떨어져 있지 않는 한요. 형태소가 보통 2개나 3개까지는 되는데 넘어가면 결합을 안 해주기도 하니까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얘기 드렸죠. 이제 키워드를 2개까지는 반복해도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많이 나오게 하는 건데 지금 하시는 것도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저처럼 하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결국은 형태소에 달린 거라 띄어쓰기는 단순히 지금 단계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 그냥 보기 쉽게 그냥 좀 읽기 쉽게 저는 그냥 읽기 쉽게 조금 띄웠던 것이고 지금 쓰신 상품명도 쭉 읽혀져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제 영상 보시고 한번 좀 깊게 공부하실 거면 제가 형태소 관련 컨텐츠를 준비할 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민구님이 추천해 주신 36 젠트 친구돔의 도토 아이토픽 신우 천유 외에 특화된 소싱처 있으면 몇 개만 풀어주시면 안 될까요? 특화된 소싱처 이건 참 너무 주관적인 것 같고 지금 얘기하신 것은 일단 기본으로 깔고 가면 좋은 거고 특화됐다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지금 언급한 도매 사이트보다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족한 어설픈 도매 사이트를 더 좋아합니다. 엑셀이라던가 변동 내역이라던가 이런 거를 게시판으로 제공한다던가 어쨌든 셀러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한 곳 그런 곳이 오히려 남들이 더 힘들어해서 저는 오히려 더 좋아하고 대신에 당연히 관리나 배송이 잘 돼야겠죠. 그런 곳을 제가 물론 추천해 드릴 수는 있는데 이게 쉽게 추천을 결국은 못하는 거지만 이유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제 도매 사이트에서 굉장히 좋아할 것 같잖아요. 홍보를 열심히 해드리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생각보다 도매 사이트에서는 좀 싫어합니다. 이유는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쫙 말하면 이제 셀링을 조금 이제 막 하시는 분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거기에다가 막 CS를 엄청나게 하세요. 어떻게 파나요? 뭐 프로그램을 어떻게 쓰고요? 뭘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를 그 도매업체에 묻다 보니까 오히려 CS가 너무 많아져서 도매업체 대표님들이 오히려 더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이제 신규분들이 잘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모두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공개는 못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제가 활동하고 있는 우리 셀포터 카페 메인에 보시면 좀 제가 그래도 관리 좀 잘 되는 곳들은 늘 요청해서 추가를 해놓거든요. 그곳 먼저 하시고 앞서 제가 말한 곳을 한번 저도 다른 곳을 유별나게 특화돼서 찾는 게 아니고 구글링이랑 네이버거든요. 도매 사이트 찾는 법도 제가 컨텐츠를 따로 한번 준비해 드릴 테니까 한번 제가 모르는 곳을 한번 찾아서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볼게요. 민재님 영상 보다가 민군이겠죠? 민군님 영상 보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이거 뭐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제 영상을 보면서 김민재 축구 영상을 같이 띄워놓은 게 아닌가? 민재님 영상 보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예전 상품들을 다시 갈아엎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리뷰 수가 조금 쌓이고 판매도 가끔 일어나는 제품들도 다 다시 등록하시나요? 저는 리뷰가 일단 쌓이면 최대한 아낍니다. 소중한 거라 대량이라서 리뷰가 정말 잘 안 달리거든요. 그래서 리뷰 달린 건 정말 아끼고 가끔 판매 일어나는 것들도 다시 등록 안 하죠. 저는 그거 말고 한 달이나 2달 뭐 길게는 3달 뭐 반년 이렇게 널어놨는데도 하나도 안 팔렸다 이런 애들을 한번 쭉 갈아엎는 걸 좋아합니다. 요즘은 그리고 매번 말하지만 갈아엎고 나서 예전에는 금, 토, 일 몰아서 쫙 올려놓으면 월요일날 다시 쫙 수확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 딜레이가 많이 생겼다. 다시 갈아엎더라도 한 2-3주 걸리다 보니까 갈아엎는 것도 신중하셔야 돼요.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 시간이 필요하니까 팔린 거라던가 잘 되는 건 냅두고 나머지들을 순환하면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가볼게요. 상품 등록을 하다가 갑자기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카테고리를 정할 때 네이버 쇼핑의 상품명을 그대로 쳐보고 거기에 나오는 카테고리로 입력을 해야 노출이 된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런가요? 지금 등록하려는 상품이 냉장고 성해 제거 스크래퍼인데 이걸 네이버 쇼핑에 쳤더니 엉뚱하게 차량용 브러쉬로 대부분 검색이 되는데, 이런 경우 상품과 카테고리가 맞지 않더라도 차량용 브러쉬로 올리는 게 노출이 잘 되는지요? 아니면 제가 생각할 때 기타 주방 잡화로 올리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이러면 노출이 안 되는지 노출과 카테고리 관련해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그래도 노력을 많이 하셨고 분석을 해보신 거예요. 정말 거기까지 하시는 것도 정말 대단하고, 요거는 한 일주일을 놓고 파악해보세요. 제가 지금 100% 확정을 못 짓는 게 네이버 쇼핑은 카테고리를 바꿀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런 경우가 있어서 아무리 봐도 아닌데 싶어서 한 일주일 내내 분석을 했더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월화수목은 차량용 브러쉬로 뜨고 목금토는 기타 생활 잡화로 뜰 때가 있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생각하신 대로 운영을 하시면 되는데, 일주일 내내 차량용 브러쉬로 떴다? 그러면은 앞서 말한 게 맞습니다. 차량용 브러쉬로 등록을 하고 상품명을 의도하신 대로 성해 제거 스크래퍼, 냉장고 성해 제거 스크래퍼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스크래퍼가 차량에도 맞고 냉장고에도 맞다 보니까 그런 거고, 노출을 위해서는 원하시는 키워드가 차량용 브러쉬면 카테고리를 차량용 브러쉬로 등록을 하세요. 네이버에서 바꾸기 전까지는. 그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이 답변을 끝내기 전에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두 가지 카테고리를 알았어. 상품은 하나야. 그러면 이거 네이버에선 보면 안 되지만 둘 다 올리면 어떨까요? 괜찮습니다. 늘 말하지만 이미지라던가 상품명 가격만 좀 다르게 하시면 같은 제품이더라도 다른 제품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셔서 둘 다 올리시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이버에선 보지 않길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구님 영상을 보고 용기를 내서 사업자를 냈고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상품은 스마트 스토어만 490개 정도 수동으로 등록을 했고 판매는 6개로 3, 4일에 1개 정도 팔렸습니다. 대량 등록을 할 생각인데 부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하루에 20-30개 정도만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속도가 너무 느려서 프로그램을 하면 좋을지 아니면 매출이 더 나온 후에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될지 너무 고민스러워 의견을 듣고 싶어서 문의 남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490개 했고 판매는 6개로 3, 4일에 1개 정도 3, 4일에 1개 정도 그러면 사실 상품 수 대비 굉장히 잘 나가는 것 같거든요. 500개니까 500개인데 3, 4일에 1개, 일주일에 뭐 한두 개, 일주일에 한두 개인데 5,000개가 되면 일주일에 10개, 20개가 될 거고, 저는 수치대로 하는데 실제로 파워 등급이 되면 좀 더 올라가겠죠? 지금은 가공을 굉장히 잘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일단은 주문 처리까지도 해보셨을 거고, 이 정도 주문량이면 CS까지도 해보셨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 단계시니까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도움이 더 될 것 같아요. 이제 한 바퀴 흐름을 잡았고 지금 가공하시는 게 상품 수 대비 매출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 방식 그대로 수랑 마켓만 늘리면 충분히 그 비용들을 뽑아낼 수 있으니까 지금은 뭐 다른 거 뭐 이 정도시면 유료 강의 이런 것도 안 들으셔도 될 것 같고 프로그램만 잘 잡으셔서 프로그램을 마스터한다, 프로그램을 공부한다 이런 생각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더 나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어느 영상에서 민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렇게 따라해도 판매가 안 나오면 말씀하시라는 한마디 말씀에 용기 내요. 스마트 스토어를 오픈하고 일단 연습 삼아 100개는 등록했고 1000개까지는 매출이 없어도 해보자 싶어 열심히 따라했는데 세상에나 한 달 반 만에 상품 120개 올렸는데 미미하지만 매출이 나오고 있어요. 민구님 말씀대로 하면 된다는 게 증명이 되어 자신감이 상승되었는데 오늘 영상 보고 숙지해서 잘 따라한다면 앞으로 날개를 달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올린 상품명 영상을 이제 댓글 달아주신 건데 지금처럼 수동으로 하실 때는 맞아요. 이 영상 보시고 수동으로 따라 하시면 효과 있습니다. 그리고 앞선 분들처럼 하시다가 이제 약간 좀 힘 좀 빼고 수로 밀어붙일까 이런 마음이 들면 프로그램 공부로 이제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 지금은 맞아요. 알려드린 대로 수동으로 한번 해보시면 수 대비 쭉쭉 나오실 테니까 주문 처리 해보시고, 주문이 이제 서서히 쌓이면서 CS 스트레스도 조금 생기실 테니까요. 행복한 스트레스니까 잘 극복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스스 입점 시 교육 듣고 수료증 제출하는 거 없나요? 예를 들어 건강기능식품이나 식품을 판매할 경우에요. 해외 수입이 아니고 국내 사이트에 소싱 예정이에요. 도매 사이트에 건기식이 있어서 올려보려고요. 스스 입점할 때 교육 듣고 수료증을 제출하는 건 없고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때는 건강식품 영업 허가증 을 신청을 할 때 그때 이제 1년에 한 번씩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아야 돼요. 유지를 하려면요. 그리고 그 서류를 스마트 스토어에 제출을 하면 건기식을 팔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교육은 따로 없는데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허가증이 필요하다, 신고증이 필요하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일반 식품은 그냥 전자상거래로 얼마든지 완성된 완제품 식품은 그냥 팔아도 무방합니다. 과자라던가 이런 것들이요. 자, 다음은요. 대량은 아니고 40개 정도 상품 가공해서 스스에 올리고 있는데, 이미지 추가, 속성을 등록하려면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등록 후 수정을 자주 해도 랭킹에 상관이 없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 알고 싶어요. 요거 이제 궁금해서 많이 해봤는데, 제품의 정보, 큰 정보 없이 예를 들어 이미지 추가라던가 속성 추가는 오히려 더 나은 개선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랭킹이 내려가진 않습니다. 제가 했을 때는 가격을 올리거나 했을 때 좀 랭킹이 떨어지는 케이스가 있었고, 나머지는 아무리 수정을 해도 내려가지 않았어요. 수정하면은 랭킹 내려가니까 뭐 정말 조심조심 하세요. 이거는 제 테스트 결과에서는 없었으니까 안심하시고 수정하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한 가지 문의드립니다. 스마트 스토어 카테고리 일치는 노출도에 중요한지요? 제가 방향제를 등록하려고 키워드를 찾다 보니까 방향제는 자동차 옷장, 신발장 등 여러 곳에 쓸 수 있으니 상품명을 옷장, 자동차, 신발장, 방향제, 디퓨저 이렇게 만들려고 하다가 문득 생각이 난 건데, 네이버 쇼핑에 각각 키워드 조합해서 검색을 해보니 다 다른 카테고리고 잡히네요. 예를 들어 자동차 방향제와 옷장 방향제가 다른 카테고리네요. 이럴 때는 어떤 카테고리를 써야 하는지요? 아니면 한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키워드 외에 제거를 하고 등록해야 하는 건지요? 기초적이지만 어려운 상품명에 대해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아마 제가 최근에 올린 상품명 이제 가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카테고리마다 키워드가 정해져 있는 게 네이버 쇼핑은 맞아요. 그러니까 앞서 말한 거랑 똑같죠. 여러 카테고리를 다 올리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씩 내가 제일 자신 있는 한 것부터, 그게 아니라면 하나씩 먹어가는 게 맞고, 카테고리가 다르면 그 키워드를 아무리 해도 노출이 안 되니까 차라리 빼시는 게 맞고, 만약에 저처럼 다른 마켓도 하면 저는 사실 같이 넣거든요. 왜냐면 이 키워드가 이 카테고리로 다른 마켓으로 등록했을 때는 또 등록이 될 수 있으니까 무방한데, 스마트 스토어로 지금 물어보셨으니까 빼시고 카테고리와 매칭 안 되는 건 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자, 다음은 엑셀 문맹자인데 PD님 덕분에 잘 이해했어요. 질문이 있는데, 기존 마이 카테고리 작업한 게 있는데 민구님 영상처럼 다시 새로 작업하면은 마켓에 올려진 제품과 문제가 생길까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마켓에서 제품을 수정할 때 대부분의 마켓들이 카테고리 변경되는 건 안 되게 금지해놨어요. 카테고리 값을 변경해서 수정하려고 하면 에러가 난다거나 불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사실은 새로 갈아엎어야죠. 삭제하고 다시 올리는 쪽으로 운영을 하시면 되고, 마이카테를 한번 딱 해놓으면 평생 쓰니까 이번에 마음 먹었으면 한번 크게 갈아엎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도 마이카테 관련 질문이네요. 중간에 추가되는 건 5000-1111이라서 5010 향후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네이버 카테와 네이버와 마이카테 넘버를 동일하게 쓰는데 마이카테 번호들이 전혀 겹치지만 않게 유니크하게만 만드시면 돼요. 요즘 다 잘 될 겁니다. 제 입버릇이 되었다는. 그쵸, 저도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 마지막은 항상 이겁니다. 그래 뭐 다 잘 되겠지 하고 웃으며 잡니다. 신경을 막 쓰이다가도. 자, 다음은 마이카테 작업이 중요하다 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방법을 몰라 이 영상까지 기다렸는데 올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마켓별로 카테고리 노출에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마켓별로 상품 검색해보면 엉뚱한 카테고리인데 상위 노출에 있어서 어떤 카테고리가 맞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노하우가 있을까요? 요거는 지금 알아보신 것도 정말 잘하신 거고, 알아보신 게 정답입니다. 내가 봤을 때 말도 안 되는데 이게 상위에 있다? 그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진짜. 근데 이제 보시면 스마트 스토어는 약간 정해져 있지만, 다른 마켓들은 중구난방인 마켓들이 있어요. 뭐 11번가라던가 이런 곳들은 그 마켓은 결국은 카테고리가 상관없다는 거니까 아무데나 해도 된다. 이런 답이 나오는 곳들이 있으니까요. 그래도 최대한 1페이지에 있는 결과물을 따라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진짜 숙취가 확 깨는 영상 감사드립니다. 필요하고 구매할까 만들까 고민 많이 했는데 열심히 만들 수 있는 정보를 주셨네요. 그리고 쿠팡 카테고리 안 맞춰도 된다는 정보는 처음 알게 되었네요. 이셀러스에서는 확장 카테고리 사용해서 올리면 카테고리가 안 맞는다고 오류가 뜨더라고요. 그건 왜 그럴까요? 확장 카테고리 사용해서 올리면 오류가 뜨는 경우는 그 확장 카테고리 번호가 아직 해당 마켓 카테고리에 존재하지 않는 카테고리 번호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가 맞는 걸로 하시면 되고, 만약에 쿠팡처럼 카테고리 안 맞춰도 되게 하려면 이셀러스 설정해 보시면은 카테고리 자동으로 찾기 선택을 해주시고 이용하시면은 이셀러스 사용에 무방하게 막힘없이 쓸 수 있으실 겁니다.